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어떻게 잘 풀었나요? 우리 수학 1, 수학 2 공통과목과 이제 연달아서 기하까지 풀어봤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기하는 어땠나요? 쌤이 풀어봤던 쌤의 기하는요, 뭐랄까, 쉬워야 될 문제들은 야 벌써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었다가 뒤에 가서 야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할만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난이도가 이렇게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해서 자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9월 모의평가 얘네들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한번 좀 예상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 같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늘 이렇게 해설 강의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특히 우리 기하라는 과목은 하나의 문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기가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내가 틀려서 풀이를 듣는다, 거기를 넘어서서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기하 과목에서 얘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맞은 문제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보다가 이런 것도 있네 하면 다시 천천히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요, 자 2점짜리 문제답게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포물선 y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준선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우리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y제곱은 마이너스 12의 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뭐 해준 거다? 평행 이동해 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y제곱은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2가 얼마?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의 y제곱은 4px에서 p에 해당하는 녀석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우리의 요 포물선은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요렇게 준선이 x는 3이라는 녀석으로 그려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준다면은 우리의 준선도 어떻게? 똑같이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서 우리의 준선이 뭘로? x는 4라는 준선으로 이렇게 포물선과 준선이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주겠죠? 그래서 준선은 x는 k라고 했을 때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구나 라고 첫 번째 문제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우리 문제 이거 풀 때 그냥 해서 x는 3, 1 이동했어? 4 해서 바로 그냥 암산으로 거의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하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다라면은 두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이 좀 다양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한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한직선이 있지 않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벡터 AB, 벡터 BC, 벡터 C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P-Q의 값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쉬워야 될 문제에서 벌써 이렇다고? 라고 하는 게, 일단 벡터의 우리 기하에서 두 번째 문제부터 이 두 번째 문제 정도면 그냥 딱 이건 이거야 하고 그냥 풀이법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간 흡짓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이렇게 딱 보자, 맞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뭘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는데, 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의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ABC의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한직선이 있지 않으니까 삼각형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벡터들을 내가 뭐로 할 거냐? A를 시점으로 해도 되고요, B를 시점으로 해도 되고요, C를 시점으로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C를 시점으로 해서 요 CA 벡터를 내가 벡터 CA를 벡터 A라고 불러주고 벡터 CB를 내가 벡터 B라고 불러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녀석을 벡터 A와 벡터 B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는 거죠. 그러면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두 배의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종점으로 가는 벡터 CB에서 벡터 B에서 벡터 CA를 빼준 거죠. 더하기
P 곱하기 벡터 BC는 CB, 벡터 CB의 뭐예요? 역벡터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벡터 B가 될 것이고 Q 곱하기 벡터 CA는 우리가 벡터 A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벡터 A가 있는 녀석을 이항시키고 벡터 B가 있는 녀석을 남겨준다면은 이 벡터 B, P 곱하기 벡터 B 마이너스 붙여줬어요. 얼마? 2 마이너스 P의 벡터 B는 요렇게 이항시켜버리면은 2배의 벡터 A 더하기 Q니까요. 2 플러스 Q의 벡터 A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새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벡터 A와 우리의 벡터 B는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럼 평행하지 않는데 만약에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라면은 얘를 나눠줘서 벡터 B가 벡터 A의 실수배가 돼버리죠. 어라? 그러면은 평행하지 않다는 거에 모순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너가 얼마? 0이 되고 너가 얼마? 0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 내지는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거 이퀄 0벡터라고 표현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거 많이 알거든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에 대해서 상수 곱하기 벡터를 더해준 게 0벡터면은 얘네 둘이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0벡터일 때 얘네 둘이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벡터 연산에서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P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고 2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Q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P 마이너스 Q를 구해주세요. 얼마?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가 된다라고 풀어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얘를 조금 다르게 또 한 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식의 설명도 가능하느냐. 우리의 주어진 식의 좌변을 봤더니 벡터 AB와 벡터 BC예요. 그쵸? AB, BC, AB, BC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있어요? B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두 녀석을 그냥 B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2배의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벡터 BA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벡터 2가 빠졌죠.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A 더하기 P 곱하기 벡터 BC는 Q 곱하기 벡터 CA라고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만약에 우리의 P의 값이 2가 아니라면 P 플러스 2가 P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자, P 곱하기 벡터 BC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A라고 하는 녀석 이거 이퀄 Q 곱하기 벡터 CA인데 P가 2가 아니라면 양변을 P-2로 나눠줘도 돼요. 그럼 왜 P-2로 나눴느냐?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합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가 아니라는 조건을 가정을 해봤던 거죠. 그럼 P가 2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가 되죠? 개수의 합이 요렇게 자 벡터 BC라고 하는 녀석과 벡터 BA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가 P-2분의 P와 P-2분의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1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더라? 우리의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B를 시점으로 하고 직선 어떤 녀석? AC라고 하는 녀석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바로 요 벡터예요. 그쵸? 우리가 t 곱하기 벡터 a 플러스 1 마이너스 t 곱하기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의 요 벡터는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의 종점을 잇는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종점을 하는 벡터거든요. 즉, 요 벡터는 AC를 잇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종점을 하는 벡터예요. 이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P의 값에 따라서 이런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의 벡터 CA의 실수배가 된대. 그럼 벡터 CA의 실수배래. 그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B에서 AC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가는 요 벡터와 벡터 AC가 실수배, 같은 방향으로 혹은 반대 방향으로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가 2가 아닐 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P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P의 값을 2라고 찾아버렸어?
그럼 여기서 P의 값을 2라고 찾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P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배의 어떻게 벡터 BC에서 벡터 BA를 빼주게 된 녀석이 좌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나요? 벡터 우리가 BC에서 벡터 BA를 빼주게 되면 얘는 2배의 벡터 AC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야? Q의 벡터 CA예요. 어라? 종점과 시점이 반대야. 그럼 우리의 Q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Q의 값을 찾아주는 이런 형태의 설명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요렇게도 또 보면서 우리가 요렇게 개수의 합이 1이 되면은 요 직선 위의 종점, 두 벡터의 종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을 종점을 하는 벡터의 의미를 내가 기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럼 얘를 또 다르게도 한번 보면은요. 세 번째 솔루션은 위치 벡터들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2배의 벡터 A, B는 각각 점 A, B, C에 대한 위치 벡터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는 벡터로 표현해 준다면은 2배의 벡터 A, B는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준 거다. 플러스 P 곱하기 벡터 B, C는 벡터 C에서 벡터 B를 빼준 거다. 이퀄 우리가 Q 곱하기 벡터 CA는 벡터 A에서 벡터 C를 빼준 거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끼리끼리 묶어보자. 벡터 A가 있는 녀석을 묶어보면은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의 벡터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B를 묶어보게 되면 2 마이너스 P가 되겠죠? 2 마이너스 P의 벡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넘겨주면 벡터 C에다 P를 곱했고요. 마이너스 Q를 이항시켜주면은 P 플러스 Q의 벡터 C는 벡터 0벡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관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세 개의 벡터는 세 점의 뭐예요? 위치 벡터예요. 우리가 세 점 ABC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들을 내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O라는 녀석을 얘로 잡아줘도 되고 여기 있는 점으로 잡아줘도 여기 있는 점으로 잡아줘도 돼요. 어떤 점으로 잡아주던 간에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얘랑 0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맞네요. 너가 0이고 너가 0이면 우리의 P가 이거 우리의 Q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맞네요. 그렇게 풀면 되네요. 근데 얘는 사실 수학적으로 되게 엄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벡터 3개를 실수배를 해서 더한 게 0벡터라고 해서 얘네 3개가 무조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중심 G가 있으면은 무게중심에서 세 꼭지점으로 가는 벡터를 더하면 0벡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와 벡터 C라고 한다면은 벡터 A와 벡터 B와 벡터 C를 더해줘도 0벡터가 돼요. 즉 개수가 각각이 무조건 0이 아니어도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시점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잡아도 성립하려면 000이 돼야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 좀 추측성 풀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걸 이제 엄밀하게 가려면 아까 솔루션 2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만 남겨주고 얘네들을 이항시켜 버리게 된다면은 우리의 P 플러스 Q의 벡터 C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시켜 버리면은 E 플러스 Q에다가 벡터 A 그리고 플러스 P 마이너스 E의 벡터 B가 되는 거죠. 그럼 P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우리의 P 플러스 Q가 0이 아니라면 얘를 나눠줬을 때 우리의 벡터 C는 어떻게? P 플러스 Q 분의 E 플러스 Q의 벡터 A 플러스 P 마이너스 E의 벡터 B가 되는데, 너와 너의 합이 너가 되면서, 그쵸? 너와 너의 합이 얘가 되면서 우리의 벡터 C는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해서 벡터 A와 벡터 B의 종점을 잇는 직선상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벡터 C의 종점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그랬죠?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P랑 Q를 더해주면 0이 아니라는 것에서 모순이 생겨서 우리의 P 더하기 Q가 뭐가 되는 것이고 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2 플러스 Q에다가 벡터 A는 너만 이항시켜주면은 2-P의 벡터 B가 되면서 우리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에 대해서 같으려면 너가 0이 되고 너가 0이 돼서 P가 2고 Q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식의 설명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설명이 어렵죠. 그쵸? 막 가정을 하고 모순되는 점을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솔루션이 직관적으로 가장 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건 뭐다? 자꾸 이렇게 내분점의 의미를 가지고 두 종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을, 우리가 얘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을 종점을 하는 벡터의 어떤 그런 기하적인 의미를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우리가 24번 문제를 좀 다양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선생님은 간단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하적인 의미를 잘 연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번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요. 25번 문제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벡터 AB와 벡터 BC의 K배를 더했어. 벡터 AC와 벡터 CD의 3K를 곱해서 더했어. 내적이 0이래요.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다양하게 풀어보면 첫 번째 솔루션은, 야, 내적이 0이다 해서 기하적 의미를 생각하시는 거죠. 내적이 0이다? 뭐예요? 우리의 내적이 뭐가 되는 거야? 0이에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뭐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하적인 요소로 내가 접근을 하면, 야, 벡터 AB에다가 벡터 BC에 적당하게 실수배를 했어. 그럼 우리의 벡터 BC에 적당한 실수배를 했으면은 우리가 K가 양수면 이쪽 방향으로, K가 음수면 이쪽 방향으로, K가 0이면 여기로 가는 벡터예요. 그럼 우리가 벡터 AB에다가 벡터 BC에다 K배를 해서 더한 벡터는 요런 벡터가 된다거나, K가 음수면 뭐 요런 벡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객관식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K는 아마 양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림을 나눠서 봅니다. 해서 첫 번째, 우리의 K가 0이 된다면은 우리의 벡터 AB와 벡터 AC를 내적해주면은 0이 안 돼요. 직각이 아니거든요. K가 0이면 얘네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K가 0일 수는 없고, 우리의 두 번째, K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은 우리의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AB에다가 벡터 AB에다가 벡터 BC에 K배를 주면 이런 느낌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 AC에다가 벡터 CD에 3K배를 해주게 된다면은 벡터 AC로 갔다가 요 방향에 3K, 요 CD라는 녀석에 대해서 3K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일단 K가 되고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요 크기가 1인 벡터에다가 3K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3K만큼 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벡터는 AC로 요렇게 갔다가 3K만큼 가주는 요 벡터가 두 번째 벡터가 될 겁니다. 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돼? 3K가 되지요? 그런데 요 두 벡터가 서로 뭐래? 수직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직이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가 누구더라? 피타.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1. K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길이는요. 여기서 얘가 3K고요. 요게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 나와요? 3K에서 1을 빼준 거에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의 길이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엄밀하게 나누면은 요 3K가 1보다 크냐 작냐를 사실 나눠서 그려봐야 돼요. 나눠서 그려보는데, 나눠서 그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요 녀석의 길이를 또 1-3K로 잡아서 제곱을 해주는데 1-3K 제곱이나 3K-1의 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져도 계산은 똑같이 나올 거다. 사실
첫 번째 풀이는 되게 엄청난 디테일함이 들어가야 돼요. 엄밀하게 풀자면은. 근데 이제 똑같이 갈 거야. 얘가 3K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갈 테니까 요것의 길이는 1-3K인데 제곱해주면 어차피 똑같아.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퀄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얘가 K면 얘가 1-K가 되기 때문에 1-K의 제곱에다가 3K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얘를 싸그리 몽땅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9배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배 K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이퀄 1에다가 마이너스 2배 K에다가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배 K의 제곱에다가 9배 K제곱 K제곱 9배 K제곱 K제곱 사라지고 1로 하나 사라지고 1로 하나 사라지고 마이너스 K 양식시키면 4K는 2. 우리의 4K는 2가 되기 때문에 K가 2분의 1이라는 식의 설명.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K가 음수가 된다라면은 이쪽 방향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 나와서 K가 2분의 1이 되는데 음수가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는 계산은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풀자고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런 기하적인 의미, 직각을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이런 눈썰미를 한번 갖자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얘는 다른 방점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성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성분.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쿨하게 야 됐어. 그냥 다 좌표에 다 때려 넣어. 좌표 때려 넣어. X축이야. 너가 Y축이야. 그럼 여기서 벡터 AB와 벡터 BC와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요. A는 0,1이죠. 우리의 D는 1,1이에요. 우리의 C는 얼마? 1,0예요. 그럼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저기 있는 녀석을 성분으로 표현해 볼까요? 벡터 AB는 A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0,-1이죠.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BC는 1,0이니까 요렇게 K 곱하기 벡터 1,0이에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K,0기 때문에 K,-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벡터 AC는 X축의 방향은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1,-1이고요. 플러스 3K의 CD 벡터는 벡터 CD는 0,1이기 때문에 우리의 3K에다가 얼마? 0,1을 곱해주세요. 3K에다가 0,1을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0,3K이기 때문에 요 벡터는 1,3K-1이 됩니다. 얘의 내적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얘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해줘. Y 성분끼리 곱해줘. 그쵸? 그럼 이거 이퀄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우리의 2K는 얼마가 되면서 1이 되면서 K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접근을 해봤다. 그럼 얘를 또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번에는 이제 그 내적의 기하적 의미, 우리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세 번째 솔루션은 내적의 기하적 의미, 로 그냥 다이렉트로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와 내적의 이제 벡터의 내적의 연산을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의 도형을 여기다 다시 한 번만 그려줄게요. 벡터 자 A, B, C, D가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벡터 AB 곱 플러스 K 곱하기 벡터 BC. 그리고 내적 벡터 AC 플러스 3K 곱하기 벡터 CD의 이퀄 제로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적의 연산에 의해서 이거 내적, 이거 내적, 이거 내적, 이거 내적 해서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벡터 AB랑 벡터 AC를 내적해주면요. 벡터 AB랑 벡터 AC를 내적해주면요. 두 벡터의 내적은요. 얘가 예각일 때는 한쪽 벡터를 한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걸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했었어요. 그쵸? 두 벡터를 이거 크기 곱하기 이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벡터가 둔각일 때는 연장선을 그려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벡터의 내적의 값이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얘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B가 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죠. 그럼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얼마예요? 1이에요. 더하기
벡터 AB와 벡터 CD에다가 내적에다가 3K를 실수배를 주면 되죠. 그럼 벡터 AB와 벡터 CD는 크기가 둘 다 1인데 방향이 반대잖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벡터 BC와 AC를 내적했어. 벡터 BC와 벡터 AC를 내적했어. 근데 BC 벡터가 이거랑 같잖니. 그럼 이거랑 이거의 내적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1이에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곱해주면 3K의 제곱 곱하기 벡터 BC랑 벡터 CD를 내적했는데 벡터 BC와 벡터 CD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 수직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죠. 그럼 3K, 마이너스 3K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2K 이항시켜버리면은 2K가 1이 된다 해서 K의 값이 계산 가능한 게 세 번째 아이디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는 네 번째 이야기는 아까 두 번째 얘기했었던 요 성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내적의 기하적 의미 요 연산, 내적의 연산을 한 요 두 가지 아이디를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중간에 그 언저리쯤에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느냐? 야, 요 벡터를 우리가 주어지는 벡터들 중에서 A, B, B, C, A, C, C, D가 있으니까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뭐 A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벡터 X라고 부르자. 크기를 알고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너라는 벡터를 내가 벡터 Y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그럼 주어지는 식을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X가 되고요. K 곱하기 벡터 BC라고 하는 것은 벡터 Y가 되고요. 내적. 그리고 벡터 AC는 누구예요? 벡터 X와 벡터 Y의 합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3K에다가 벡터 CD는 벡터 X의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와 같습니다. 그럼 너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벡터 X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Y가 되고요. 요 녀석은 내가 벡터 X로 묶어주게 된다면 내적 벡터 X가 있는 녀석들끼리 묶어주면은 1-3K의 벡터 X 더하기 벡터 Y가 되죠. 요렇게 해놓고 내적을 계산해버리면은 벡터 X랑 벡터 X는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1이 돼버려요. 벡터 Y와 벡터 Y의 내적은 또 자기 자신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1이 돼버려요. 근데 X랑 Y의 벡터 X랑 벡터 Y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 벡터는 자꾸 벡터 X랑 벡터 Y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벡터 X랑 벡터 Y를 내적해주면 0, 벡터 Y랑 벡터 X를 내적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랑 내적해준 것은 벡터 X의 크기의 제곱은 1이 돼서 1-3K가 되고요. 얘랑 내적해준 것은 K 곱하기 벡터 Y 크기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는 뭐가 돼서 1-2K가 0이 된다 해서 K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야, 서로 수직인 두 벡터를,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들을 서로 수직인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내적을 연산할 때 서로 수직인 것들은 0이 돼서 다 사라져버려. 그런 식의 발상도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될 것이고, 내적의 기하적 의미, 야, 두 벡터의 내적은 한쪽 벡터를 나머지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야 라는 것도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야, 됐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좌표 설정해서 계산하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어 라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될 것이고, 내적이 0이야 수직인 거에 내가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거나 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번을 좀 다양한, 25번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벡터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가 좋은데요. 아쉽게도가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좋아. 왜? 2차 곡선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정의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면 문제 해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접선 얘기가 나오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공식을 써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30분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26번 보시면 두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초점을 12,0, 마이너스 4,0. 장축의 길이가 24인 타원 C를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러면은 축부터 그리는 것보다 타원부터 그려주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리자. 두 초점이 내가 타원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요렇게 초점이 있어요. 근데 12,0과 마이너스 4,0이에요. 너가 마이너스 4면요, 우리 이쪽은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예요?
4예요. 그럼 y축을 내가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네가 두 초점 F랑 초점 F'이 되는 것이고, 요 녀석의 중심 4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장축의 길이가 2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4야. 절반은 10이야. 4에서 11을 더하면 여기가 16이 될 것이고, 4에서 11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될 것이야. 근데 F'의 길이랑 F'P의 길이 같은 타원인 점 P에 대해서, 그럼 요만큼의 길이랑 같은 점 P가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도 있을 텐데 대칭 될 테니까 우리가 위에라고 편하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선분 F'P의 중점을 내가 Q라고 이름을 불러주재요.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한 초점이 F'인, 여기가 한 초점인 타원인데, 타원의 방정식이 기본형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기 때문에 초점이 x축 위에 나란히 있거나 y축 위에 나란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초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초점이 이렇게 x축에 나란히 있는 이런 형태의 잘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타원이 여기 그려지는 거죠. 요 타원이 점 Q를 지날 때 PF의 길이를 구해주시고 A랑 B를 구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곡선 문제는요, 초점에서 우리가 2차 곡선 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은 100문제를 풀면은 거의 98개 이상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얘의 초점까지를 잊고 보세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를 F' 요거랑 F'P의 길이는 같댔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 1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16이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8이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8인데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죄다 얼마로 같아요? 8로 죄다 같아요. 어라?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가 돼버려? 닮음이 돼버리네? 근데 여기서 지금 너가 8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8이라고 그랬어요. 큰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얼마야? 24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다 더한 게 24가 돼야 돼. 그럼 얘가 16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16에다 얼마를 더해 24야? 8을 더해야 24야.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1대2의 닮음이니까 너의 길이는 뭐가 나와? 4가 나와버려. 그럼 게임이 다 끝났죠. 요 타원은 초점이 4,0 마이너스 4,0이고 이렇게 둘을 더한 게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절반인, 12의 절반인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 6의 제곱분의, 그냥 바로 36이라고 쓸까요? 36분의 x제곱 플러스 뭐분의 y제곱인데 여기와 여기의 차가 뭐가 돼야 돼? 4, 16이 돼야 되죠? 초점의 x좌표가 4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36에서 뭘 빼야 16이 돼? 20을 빼야 16이 돼. 타원의 방정식 찾았고요. 그 다음에 PF의 길이도 찾았어요. 어디 갔니? 여기 갔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8에다가 36에다가 20을 더해주세요. 얼마? 56, 64인가요? 게임 끝.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초점의 좌표를 알아. 응? 그리고 중심 좌표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장축의 길이도 알아. 좋았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다고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막 12제곱분의 뭐 x-4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점 P니까 P의 좌표를 A P, Q라고 잡아줘. 그게 아니라고요. 좌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선분의 길이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뭐는? 2차 곡선 문제는. 원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곡선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나오는 족족이 다 맞아줘야 됩니다. 27번도 봐요. 27번도 보시면 포물선 얘기가 나와요. 포물선 얘기가 나오는데 y-2의 제곱은 8에다가 x 플러스 2를 자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에요. 그럼 일단 포물선을 내가 대략 그려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요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은 y제곱은 8배의 x라는 포물선을 우리의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우리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해준 그래프예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대략적인 느낌을 그려본다면은 x축, y축, y제곱은 8x는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초점이 얼마였어? 2,0였어.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0였는데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려주게 된다면은 요렇게 그려지던 포물선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될 것이고, 항상 그려줄 때 y절편이나 x절편에 최소한 부호 같은 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야, 그럼 내가 한번 y절편 구해볼까? x에다 0을 집어넣어 봤어. 16이죠. 그럼 y-2 제곱 16이니까 y-2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럼 2에다가 플러스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랑 플러스 6이라는 포인트를 지나는 요렇게 생기는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럼 요런 포물선이고 초점은 2,0이었던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가주게 되면은 0,2가 초점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문제에서 불러줬던 그 점이죠. 얘가 초점이네요. 그러면 이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의 포물선, 우리가 위에 점 P에 대해서 OP와 AP의 길이를 더해준 녀석이 최소래요. 근데 얘기했죠. 우리가 2차 곡선 문제는 정의 활용해 주시라고요. 너가 초점이잖아. 그리고 포물선이 예점이잖아. 이거에 대한 거리를 얘기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거리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찾아줘야죠. 이 길이랑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믿기진 않지만 같아요. 그쵸? 포물선의 정의에서 너랑 너는 길이가 같아요. 너랑 너랑 길이 같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거 더하기 요거가 최소인 거예요. 그럼 점 P가 어딘가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수선의 발, 이거 더하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수선, 이거 더하기 수선, 이거 더하기 수선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예요? 여기서 그냥 준선에다가 수선에 선생님이 잘못 그렸지. 어쩐지 너무 짧다 했어. 얘는 준선이 아니죠. 준선은 너잖아. 어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어요. 눈치챘나요? 예, 절대로 헷갈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다 의도된 거예요. 치밀하게. 아주. 자, 그러면 요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건데,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언제 가장 짧으냐? 여기서 그냥 여기 준선에다가 다이렉트로 수선을 내렸을 때 요게 가장 짧은 거죠.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가장 짧을 때예요. 그쵸? 그러면 요게 가장 짧을 때고, 그때 점 P를 뭐라고 하자? P0라고 하자. 그럼 P0는 이 포물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이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X값을 일단 구할 수는 있어. 있는데 내가 P0 좌표가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야. 그냥 구할 수 있어만 가슴속에 담아둬요.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봤더니 OQ 더하기 QA가 OP0 더하기 P0A를 만족시킨대. 그럼 여기가 5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더하기 요거기 때문에 OP0 더하기 P0A는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준선의 방정식이 아까 평이동시키기 전에 x는 마이너스였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요 준선의 방정식이 뭐죠? x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나와? 4가 나와. 요 길이가 뭐가 나와? 요 값이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OQ 플러스 QA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Q예요. 눈치채셨나요? 5는 고정된 점, 픽스된 점.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이 바로 Q인 거죠. 뭐예요? 타원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Q를 다 모아보면은. 근데 그 타원이라는 녀석이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얼만데? 2예요. 즉 초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고요. 얘네 둘의 거리합이 4니까 장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이 되는 거죠. 그럼 타원을 그려보면은 Q가 P0일 때도 성립하니까 아마 P0를 지나는 적당한 이렇게 타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타원이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그게 뭐 궁금하진 않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점 Q들, 즉 이 Q들을 모아놓으면 이 타원이의 점들이 되는데, 이 Q는 이 타원이의 점이 가능한데 점 Q의 Y좌표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저 타원의 방정식 뭐하러 구해요? 내가 장축의 길이를 아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0,0이고 0,2가 초점이니까 그 중심이, 타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0,1인 거죠.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4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우리가 타원의 꼭지점 여기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1에서 2 더하면 얼마야? 여기 y좌표 3. 1에서 2 빼면 얼마야? y좌표 마이너스 1. 얘네가 만족하는 점 Q의 y좌표의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의 y좌표들이 되겠죠. 라지 m은 3이고요.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해서 더해주면 10이 되는구나. 27번도 정의를 가지고 그냥 후룩 빙뽕 해결해버렸죠. 됐네요. 그쵸? 다만 26번과 27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어려운 정도의 문제는 아니어야 하는데 3점이잖아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건 뭘까요? 그림을 안 줬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림을 안 주면은 우리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번과 27번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번호 26번과 27번이라고 주는 문제 번호에 비해서 조금 뭐야 내가 막 이렇게 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봅니다. 28번으로 넘어갈게요. 28번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문제 보시면은요 4개 점을 쫙 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가를 이렇게 봤더니 야 벡터를 곱하기 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벡터의 내적이에요. 실수가 됩니다. 내적이 결과물은 실수가 되죠. 벡터의 크기 실수에서 3을 빼면 실수예요. 실수와 실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너가 0이 되거나 또는 너가 0이 되거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의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요 벡터는 우리가 벡터 OX에서 벡터 OD를 빼주면 벡터 DX가 되는 거죠. 요 벡터와 벡터 OC의 내적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요 녀석은 우리가 벡터 뭐가 되는 거예요? CX가 되는 거죠. 요 녀석 빼기 3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는요. 우리의 벡터 DX와 벡터 OC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되거나 또는 벡터 CX의 크기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X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우리의 Y축이 있어요. 우리의 X축이 있어요. 얘는 좀 그림을 꼼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X가 2일 때, X가 4일 때, X가 6인 라인, X가 8인 라인까지 그려볼게요. 그리고 X가 2일 때, X가 4일 때, X가 6일 때, X가 8일 때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4점 A, B, C, D를 잡아보면 A는 2,6이고요. 우리의 B는 6,2가 되고요. 우리의 C는 4,4가 되고요. 우리의 D는 8,6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저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의 벡터 DX는 누구랑 수직이야? 벡터 OC랑 수직이거나 또는 우리의 벡터 CX는 크기가 얼마다? 3이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벡터 OC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얘랑 벡터 DX가 수직이다. 뭐예요? 얘의 연장선을 그려보면은 우리의 벡터 X는 이 직선의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X라고 하는 녀석의 점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한 라인은 요 라인, 여기에 수직인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직선.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점 D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에 X가 X의 종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벡터 CX의 크기가 3이다. C라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X라는 점까지의 벡터, 이 벡터 CX, C와 X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으로 일정하다. 뭐예요? 1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인? 3인. 그럼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여기서 위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그려주고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인데 2루트2가 3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요 정도면 준수하게 잘 그렸어요. 약간 찌그러진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X는 가만 봤을 때 가능한 X는 노란 선의 원 혹은 직선상의 X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나의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나의 조건을 보시면, 자, 이건 지우고요. 나의 조건을 보시면 벡터 OX에서 벡터 OP를 뺐어. 이 녀석은 뭐예요? 벡터 P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 OC가 서로 어떻게 되는데 평행하도록 하는 AB 위에, 선분 AB 위에 점 P가 존재를 한대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가의 조건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나의 조건을 보시면 벡터 PX와 벡터 OC가 평행하도록 하는 선분 AB 위에, 선분 AB 위에 P가 존재한대요. OC는 고정된 벡터잖아요. 요 벡터랑 벡터 PX가 평행한데, 벡터 PX가 평행한데 AB 위에 P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AB는 어디냐면은 선분 AB는 여기예요. 그 AB 위에 P가 존재한다는 것은 P는 일단 여기 위에서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데 노란 선 위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와 노란 선 위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은 게 얘랑 평행해야 된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온다면은 우리 X는 이런 식으로 여기 온다거나 혹은 여기 온다거나 해주면 PX가 OC랑 평행하다. 혹은 X가 여기 온다면은 PX랑 OC가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얘랑 평행하면서 이 원에다가 A와 B를 우리의 P라는 녀석이 AB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X라는 녀석이 존재하려면 AB에 대해서 양 끝점을 이렇게 OC, A를 지나면서 OC에 평행한, B를 지나면서 OC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우리의 P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X가 되려면은 X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가능한 X는 요 라인, 선생님이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요 라인과 굵게 칠한 요 라인과 그리고 요렇게 굵게 칠해준 요 라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게 칠해주는 요 라인에 누가 와야 된다? X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굵게 칠할게요. 강조해서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요 라인에 뭐가 올 수 있다? X가 와줘야 우리의 X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의 P가 요렇게 됐을 때 벡터 PX가 벡터 OC랑 평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집합이 있으니까 요 곡선, 요 원의 일부, 곡선, 요 직선에 바로 우리가 만족시키는 모든 점 X의 집합인 S가 되는 거죠. 근데 S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을 Q라고 했으니까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것이고 Q가 되는 것이고, Y좌표가 최소인 점은 어디예요? 원의 가장 아래점이 되겠죠.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다? R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OQ와 OR의 내적을 구해달라고 그랬고, 우리는 이 좌표들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직선은 어디를 지나고 8,6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x 플러스 y는 14라는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그쵸?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죠? 어디를 지나고 0,4를 지나고 2,6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4예요. 그 둘의 교점이 누구야? Q니까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4를 집어넣게 되면 x 더하기 4는 14가 돼서 우리 x가 5가 나오고 그에 따른 y를 9가 나오고, 그럼 Q의 좌표가 뭐가 나오느냐? 5,9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아래 좌표는 우리 원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가장 밑으로 처진 점이니까 중심 4,4에서 반지름 3만큼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우리의 아래 좌표는 4,4에서 반지름의 길이 3만큼 빼준 1이 아래 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OQ라는 벡터와 OR이라는 벡터의 내적을 구해주세요. OQ는 5,9고요. OR은 4,1이에요. 내적해주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더라. 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주어지는 가와 나의 복잡한 식을 읽어내서 이 복잡한 벡터식에서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해서 내가 이 도형 좌표평면상에서 X라는 점이 어디에 존재할까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은 이 문제가 되게 좋았다라고 느꼈거든요.
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어렵게 느꼈다, 좀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가 이 벡터에 주어진 식이 갖는 기하적 의미를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프닝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 뒤로 가서 29번과 30번이 주는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하는 느낌이었던 게 29번 보시면은 야, 앞에서는 2차 곡선할 때 그림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변심했는지 갑자기 그림을 줬어. 일단 그림 주면 감사하거든. 일단 오케이. 쌍곡선 2개가 있는 건데 야, 심지어 쌍곡선의 식도 다 줬어. 그리고 초점을 공유하고 있어. 보니까 4와 21 더하면 25야. 1과 24 더하면 25야. 초점의 좌표가 얼마야? 5,0와 마이너스 5,0야. 그럼 내가 두 쌍곡선의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게 쌍곡선 C1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쌍곡선 C2가 다시 한번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1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다 줬다라면은 C1위에 있는 2, 4분면이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Q라고 이름을 불러줬대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와 요거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말에서 세 개를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말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 뜨거워 막 이런 느낌 뜨거운 것만 아 뜨거워 막 레몬 생각하면 막 신침 나오는 것 같잖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등차중간 생각하셔야죠. 그쵸? 가운데 거의 2배 얼마? 4배의 PF'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랑 얘를 더해준 거다. 뭐 PQ 플러스 QF 그리고 플러스 PF 플러스 P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해서 60배를 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봤더니 야 쌍곡선 위의 점이고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하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쪽의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불러준다면은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알잖니. 주축의 길이를 알아요. C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C1의 여기에 꼭지점이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얘 주축의 길이는 2고요. 얘는 우리가 2,0과 마이너스 2,0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이쪽의 주축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주축의 길이가 2와 4라는 얘기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의 차가 2가 된다는 거니까 너가 L1이면 너의 길이는 L1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점에 대해서도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너를 내가 L2라고 불러줄게. 그럼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L2에다가 주축의 길이니까 4니까 길이가 4니까 L2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놓고 선분의 길이를 얘기했잖니. 4배의 PF'은 뭐예요? L1이죠. PQ는 뭐예요? L1에서 L2를 뺀 거야. QF는 누구야? QF는 L2에서 4를 더해준 거야. 더하기 PF는 누구야? PF는 L1에다가 2를 더한 거야. PF'은 누구야? L1이야. L2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죠. L1이 1개, 2개, 3개 이항시켜버리면 우리의 L1이 얼마로 나와요? 6이 나와요. 아 선생님 주어진 조건으로 L1은 구했어요. L1은 구했고 L1을 알았으면 너도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주어진 조건이 더 이상 없는데 L2는 어떻게 구해요? 가만히 봐요. 문제에서 L2를 원하는가? 아니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PQ의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이는 두 가지로 갈려요. 아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의 좌표를 내가 뭐 AB라고 할까요? AB가 문제 없죠? 뭐 A, B라고 둔다면은 얘는 F'까지의 거리가 6이다. PF'까지의 거리가 6이라는 것에서 식을 하나 세우고 내가 초점의 좌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 위에 있어? 쌍곡선 위에 있으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P좌표가 나와요.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계산도 안 할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서 좌표를 가지고 뭔가 세팅하는 거는 접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최후의 바락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 가급적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될 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봤더니 야 너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 너가 6이야. 너가 8이야. 허라 너가 10이네. 와우 직각세모. 반가워. 예. 그쵸?
게임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인데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나오잖아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의 탄젠트 세타가 얼만데? 6분의 8, 3분의 4. 그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니까. 따라서 60 곱하기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빰빰! 20이 돼서 80이 된다. 앞에 있는 2차 곡선 문제보다 선생님은 이게 더 쉽다고 봐요. 그냥 대놓고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대놓고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왜? 초점에까지 우리가 2차 곡선 위에 쌍곡선 포물선 타원 위의 점과 초점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게 기본이죠.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다른 풀이를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2차 곡선 문제는 우린 다 맞아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지난 4월 이제 4월은 학력평가였지만 4월 학력평가에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랑 2차 곡선을 엮어서 냈는데 더 쉬웠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고서 30번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는데 직선의 방정식도 알려줬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죠. 타원이에요. 그럼 일단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해석하기 쉽게 하려면은 여기를 1이 되게 만들어서 좌우변을 3으로 나눠주고 그럼 x제곱 2x제곱 나누기 3인데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면은 점 P는 직선 위에 있고 점 Q는 타원 위에 있는데 자 우리의 벡터 OX는 벡터 OP에다가 벡터 OQ를 더한 거래요. 벡터의 덧셈은 하나의 벡터의 어디에 종점에다가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 벡터예요. 여기에 점 X가 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점 X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로 갔다가 우리의 OQ라는 벡터가 요런 벡터들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OQ라는 벡터가 이 벡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얘랑 똑같이 합동으로 그려지는 타원 위의 종점이 뭐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점 P가 여기 온다면은 벡터 OP에다가 OQ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타원 위의 종점, 타원 위의 점들이 점 X의 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P라고 하는 녀석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이 되느냐? 아, 우리의 점 P가 여기 있을 때 얘랑 똑같은 타원 위의 점이 점 X의 집합. 얘가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타원 위의 점이 요 점 X의 집합. 타원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어떤 느낌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점 X들의 모임은 요 타원을 요렇게 넣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 요 지우개가 타원이라면은 얘를 타고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되는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모든 X가 다 가능하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얘랑 평행한 접선을 생각을 해서 평행하게 못 그렸네.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자, 2차 시도. 짜자자자자자. 3차 시도는 성공할 거야. 자, 요렇게. 자, 이제 좀 평행한 느낌 요 정도면 나죠. 해서 우리가 타원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X가 요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색칠하면은 요 영역들이 우리가 가능한 X들을 최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0 이상인 애들은 어디야? 요 삼각형의 내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허무하게도 이 타원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 중에서 y절편이 양수인 거.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2분의 3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접선 얘기하려면 공식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돼? 6 더하기 3이니까 9 루트 씌워주면은 3이 되는데 우리는 y절편이 양수인 걸 원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여기 y절편이 3. 그럼 x절편은 얼마? 2분의 3
만족시키는 영역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이 되면서 4분의 9가 되는구나. 분모와 분자 있는 숫자를 더해주세요. 게임 끝. 딴! 됐죠. 30번 문제가 너무 허무해요. 간단했죠. 즉 우리가 뭐만 이해하면 돼요? 얘가 가지는 이 식의 의미만 이해해서 X가 나타내는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타월을 그러니까 여기 타월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긁었다라는 느낌만 이해했다라면은 계산은 뭐 하고 그냥 접선의 반응식 공식만 알면 되는 그런 게임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해서 벡터 문제들을 돌아봐요. 30번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풀었던 벡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뭘 잘해야 돼? 주어지는 벡터식이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과목 이름이 뭐예요? 기하예요. 기하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책 제목이 아니고요. 기하예요. 도형의 의미를, 주어진 벡터식을 기하적 의미로 해석하는 걸 잘 할 줄 알아야 기하를 손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6월의 문제들을 우리 다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내가 벡터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2차 곡선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잘 연습해봤죠? 해서 이런 것들, 오늘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잘 한번 채워가지고요. 다음 시험, 우리가 뭐 7월, 9월 뭐 등등 다양한 수능까지 해서 앞으로 점점 완벽하자고요. 오늘 수고 많았고요. 끝으로 내후년, 그 다음 연도에 이 강의를 통해서 복습하는 친구들 시험 잘 보기 바래요. 수고했어요.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